자,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경찰대학 1차 시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려웠던 문항 한 10문항 정도로 골라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문제 같이 보시죠. 2번 문제 보시면 이 밤나무는 밤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본형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에요가 사실은 뭐냐면 이게 종결음이에요. 종결음이. 그래서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가능하고요. 이 본따서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기본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본뜨다죠. 본뜨다. 근데 여기다 이제 본뜨다에다가 여기 보면 아서를 한번 자 아서나 어서를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본뜨다에서 보시면 어떤 거다? 바로 본뜨어서죠. 그래서 본떠서 어서 이렇게 딱 넣게 되면 여기서 요게 이제 이렇게 탈락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본떠서가 되겠죠. 본을 떠서. 알겠죠? 본을 떠서.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다? 본따서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알겠죠? 그래서 본떠 정도가 되겠죠. 본떠서 만든 거다. 본떠 만든 거다. 뭐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따가 아니에요. 그냥 봤을 때는 어떤 거다. 이제 본따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어때? 본따다가 어때? 이게 이제 어떤 거? 이게 본따다가 아니라 본따다라는 말이 아니라 본뜨다예요. 기본형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본따다가 아니다. 이게 보면 본뜨다다. 기본형이 본을 뜨다예요. 아까 제가 이제 따다 이렇게 써놓은 건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 따서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본뜨다에서 이렇게 봐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뜨다, 본뜨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본떠서가 맞겠죠. 그래서 기분이 맞지 않는 건 2번 선택지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에서는 뭐냐면 자 빨갛네라고 그랬죠. 빨갛다죠. 여러분들 빨갛다, 빨갛네 이렇게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빨갛다, 빨갛네 가능한 얘기다.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누래졌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누래지다죠. 그래서 기본형은 누래지다. 누래지다인데 어지다죠. 누래지다. 이게 누래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누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지에다가 플러스 과거시에 서는 말이 어엇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바로 누래졌다가 되는 거죠. 누래졌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어떤 건지 어시 결합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누래지다에서 어떤 거냐면 이 서너 말하면 어시 이제 결합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젖이 되겠죠. 여기 중간에 서너 말을 넣게 되면 이런 변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가파르다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가팔라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거는 가파르다죠. 아까 요거하고 똑같아요. 가파르다. 그는 가파르다에서는 뭐냐면 르다에다가 이제 여기서 아서를 한번 붙여보자. 가파르다는 이제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아서를 이렇게 넣게 되면 가파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 가팔라서가 되죠. 가팔라서. 이거 이런 변화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의가 탈락하면서 뭐냐면 리을이 하나 더 생긴 거야. 리을이 여기 있죠? 리을이 하나 더 생겼고 리을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이 형태가 드러났기 때문에 보통 르불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아니다, 아니에요. 어미가 되고요. 여기서는 아까 제가 일부러 본따다 했는데 아니에요. 알겠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본뜨다 하게 되니까 본떠서가 돼야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형을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쉽게 볼 수가 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다음 문제는 이제 11번에 이제 그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뭐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근데 답은 좀 쉽게 찾을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머지 선택지 좀 어려운데 선택지 하나가 좀 쉽게 나왔어요. 사실은. 자, 한번 해보죠. 수달이 니로되 니라샨 양으로 하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말하되 태자께서 말하신 양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하리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호리다에는 오가 들어가 있다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오를 어떻게 찾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오가 될 수가 없어요. 하다라고 했으니까 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래가 있는 하가 있는데 하오
리다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오라고 하는 이제 서름말 어미가 들어가는데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이 서름말 어미 오는 뭐 어떤 걸 나타내냐면 바로 주어가 1인칭임을 표시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는 주어가 1인칭이면을 1인칭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신 양으로 내가 니르신 양으로 하겠다. 이거 하는 건 누구냐면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인칭을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요곳에서 지금 아래아가 탈락하면서 홀이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는 선택지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내 농담 홀이라고 했는데 이 후다라라고 했으니까 뭐뭐라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 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 하라체죠, 하라체. 그죠? 그래서 하라체이기 때문에 자 뭐뭐 하겠다. 하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건 어떤 거다? 낮춤이죠. 그러니까 화자보다 청자가 낮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가 청자보다 상이자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낮춤 말이죠. 그러니까 종결어미를 통해서 낮춤과 높임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낮춰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2번 선택지도 맞겠어요. 자, 3번 선택지는 태자가 니로되 그랬죠. 자, 여기 이가 나왔죠. 주격조사죠. 태자가 말을 하는 거죠. 말하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는 주격조사 맞죠. 자, 주어라고 했고 이가 주격조사예요.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보시면 태자의 법은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것이니 그랬죠. 태자의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사시오시 드냐 이거죠. 관형격 시오시에 사용, 관형격 조사 시오시에 사용됐어요. 관형격 조사인데 뭐뭐의라고 이제 해석이 되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법이 무정물이기 때문에 요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태자가 높임의 유정명사죠. 그래서 여기 써볼게요. 높임의 유정명사일 때 이렇게 사용되죠. 여러분들 보통 이제 유정물과 무정물일 때 달라요. 그러니까 유정일 때, 그러니까 어떤 체현 자체가 유정물일 때 하고 이제 무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정물일 때는 뭐냐면 유정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면 에라든가 의를 사용해요. 관용격으로. 그다음 무정물일 때는 시옷을 사용하는데 단 또 어떤 경우에 시옷을 사용하냐면 여기서는 바로 높임. 그러니까 유정물인데 유정의 인물이 유정물인데 높임일 경우에, 높임의 대상일 경우에, 높임의 대상일 경우에는 뭐다? 시옷을 사용하는 거죠. 이건 이제 양성일 때, 음성일 때니까. 그래서 요 이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4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죠. 아니가 부사로 쓰였다는 5번 선택지 한번 해보죠. 아니 하신다라 그랬죠. 아니 하시는 거니까 하다라 그랬으니까 바로 동사를 수식하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부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용언을 수식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요게 이제 12번 문제가 상당히 좀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5문제 좀 잘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도금 탈락을 얘기했어요. 가 플러스 아를 하게 되면 어떤 거다? 이 어미가 똑같으니까, 아가 똑같으니까 사라진다. 아도 마찬가지죠. 건너오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받침이 여기 보면 마지막이 뭐냐면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2번 선택지를 보시면 자도 뭐뭐 한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해볼게요. 도라는 어미는 없어요. 아를 넣어야 돼요. 자아 도죠. 알겠죠? 선생님 왜 자도를 넣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먹어도 잡아도 내가 너를 잡아도 이렇게 아도 이렇게 넣잖아. 아도나 어도를 넣어요. 음성일 땐 양성일 땐 아를 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아가 탈락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요게 상당히 어려웠던 거야. 요걸 찾았으면 좀 쉬웠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다가가 나왔어요. 다가. 이 가다가가 나왔는데 가다가는 이 다가가 자체가 이거 자체가 어미예요. 사실은 이게 연결어미예요. 사실은. 이거는 한번 해볼까요? 먹다가 뭐뭐 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어떤 거다? 생략된 게 없죠. 여러분들. 그죠? 탈락된 게 없어요. 동일 모음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을 잡혀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떠나다에다가 야를 했는데 아야를 해야 되죠. 그죠? 뭐 잡아야 뭐뭐 한다. 먹어야 뭐뭐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먹어야 산다. 그 다음에 잡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니까 요게 이렇게 탈락했다 이런 얘기야.
4번 선택지가 역대로 좀 어렵죠. 이거 4번 선택지는 뭐냐면 자, 서서인데 서서는 뭐냐면 서가 돼요. 어서가 돼요. 어서는 아서가 붙는 거야. 이 서라고 하는 어미는 없어요. 이건 어디서 알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먹어야 잡았는데 오시면 이거 보아야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야. 보아야 뭐뭘 안다라고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어미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면 자, 앉아서 되죠. 아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먹어서 기분이 좋다. 먹어서 이렇게 먹어서 여기서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거다. 아서죠. 아서. 그러니까 만나 다음에 아서나 어서가 붙은 거예요. 서에서 어서 붙었으니까 요게 이렇게 탈락한 거죠. 어니까. 어서 자자 그랬죠. 그러니까 자에다가 어떤 거 아를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뭐 자. 뭐 그만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탈락했으니까 바로 전부 다 도움 탈락에 해당되는 거고 요것만 아니죠. 그래서 2번이 되겠어요. 요 문제가 제일 어려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번 문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쉽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죠.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는 이제 그 실험 결과를 추론하는 건데 뭐 보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워보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문제 자체는 지금 뭐냐면 A에 나타난 실험 결과를 판단한다라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A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실험을 했을 때 이 크라이방스를 잡아줬을 때 여자들과 남자들의 반응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다는 어떤 거다. 자, 이제 반면 이렇게 냈는데 이 웃음소리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웃음소리가 있는데 웃음소리 이제 이 크기를 한번 따져봤는데 이거 보고 참 재밌더라고요. 여자들이 뭐냐면 여자들이 낯선 남자하고 있을 때 알겠죠? 여자하고 낯선 남자가 있을 때 여자들이 낯선 남자가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하고 있어요. 남자가 있을 때보다는 어떤 거다? 웃음소리가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여성이 낯선 남자하고 있을 때 어때? 웃음소리 크게 낸다 이거야. 남자하고 있을 때도 크고 어떨 때 소리가 줄냐면 어떤 거다면 여자하고 있을 때 또는 뭐냐면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이럴 때 가장 적은 거죠. 남자들은 또 달라요. 남자들 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남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남자와 남자들이 있을 때 가장 시끄럽대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축구 보면 엄청 시끄럽죠. 그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이제 여자하고 있을 때, 남자들이 여자하고 있을 때 하고, 여자들하고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낯선 사람하고 있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참 이거 실험 결과가 우리가 일상의 상식과 좀 맞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나 아니면 어떤 거다. 여자하고 여자하고 있거나 낯선 사람하고 있을 때는 어때요? 남자들이 잘 안 웃는데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있을 때 제일 목소리가 크다. 여자들끼리 있을 때 어떤 낯선 남자가 있을 때 어떤 거다? 웃음소리가 제일 크게 난다라고 이제 실험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16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아까 A에 나타난 실험 결과를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혼자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여성은 그랬죠. 남성과 함께 볼 때가 어떤 거다? 남성과 함께 했을 때가 어떤 거다? 요럴 때가 자 보세요. 남자, 여자죠. 그러니까 혼자 볼 때는 가장 조용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보다 크게 웃는 게 아니라 적게 웃겠죠. 나머지는 어떤 거다? 여성들과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거다? 남성보다 어떤 거다? 조용히 시청할 거다. 그 다음에 남성이 여성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라면 동료와 실정을 그죠? 남자 있을 때끼리 어때? 시끄러워요. 낯선 남성과 뭐뭐를 시청한다라면 이거는 크게 웃겠군. 맞죠? 그 다음에 남성들은 뭐뭐 할 때 더 크게 웃는다 이거죠. 이건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알겠어요? 남자들끼리 있을 때 막 되게 시끄럽고 막 수다스럽잖아요. 이거. 근데 실험 결과니까 그렇지 뭐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에 1번 체크하셨죠? 자,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뭘 볼 거냐면, 이번에 이제 독서가 이제 세 지문이라 너무 쉬웠고요. 2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29번에 지금 운영전이 나왔는데,
운영전 내용이 조금 좀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문제틀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텍스트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29번 문제는 바로 요 틀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인몽과 강몽이라는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꿈속에서의 체험을 했다.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1은 뭐냐면 자, 가1은 유형의 현실이죠. 그래서 유형의 현실. 여기 그대로 이제 유형의 현실이야. 이제 제가 유형의 현실이라고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친구가 꿈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의 몽중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형의 현실이죠. 유형의 현실 세계. 유형의 이제 현실 세계가 있다가 유형이 이제 현실 세계 속에 있다가 현실. 이거는 바로 꿈이죠, 꿈. 그죠? 그래서 몽중이다 이거죠. 이 몽중에 누구랑 대화하냐면 바로 유형과 누구의 대화냐?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김진사와 운영 김진사. 운영과 김진사는 이제 둘이 이제 사귀었다가 결국은 어떤 거다? 운영이 이제 비극적 체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과 지금 뭐냐면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뭐냐면 여기서 서술자는 누가 되냐면 운영과 김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뭐냐면 어떤 거다? 이 부분에서 뭐냐면 과거사를 진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과거사 진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가 지금 과거사를 진술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빠져나와 가지고 지금 뭐냐면 뒤후에 바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2가 되죠. 여기 이제 빠졌는데 가2예요. 가-2인데 가-2가 뭐냐면 유형의 현실 세계가 되겠어요. 알겠죠? 유형의 현실 세계. 현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꿈속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이 드러나 있어요. 자,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자, 가2로 돌아온 유형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2로 돌아온 여기 대해서 제가 써볼게요. 가2로 돌아온 유형은 꿈꾸기 전과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됐는데 가2로 돌아왔다는 건 이제 맞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이제 현실이고 얘가 꿈속의 세계야. 알겠죠? 그리고 꿈속 세계 내부에서도 뭐냐면 안쪽에 또 안쪽에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를 확인하는 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가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삶의 태도가 달라졌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알겠죠? 나에 성급된 안평대군은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좌절한 인물이다라고 그랬는데 나에 성급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거다. 거기 보니까 다의 김진사와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서 지금 어떤 거다. 운영과 김진사가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진술 속에 나와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다. 현실에서 좌절한 인물인지 이걸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속에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잠깐 여러분들하고 이거 지워보고 한번 텍스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뭐 한 방에 다 보일 수가 없으니까 일단 딱 구조를 볼게요. 여러분들 텍스트에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수성궁에서 여기 즐겼던 잠이 들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나와 있는 29번 문제에서 본다라면 여기가 뭐냐면 가의 1이에요. 가-1이야. 그 다음에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나예요. 알겠죠? 그리고 시를 짓고 있을 때 찾아오는데 어떤 거다. 요 이야기가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하고 어떤 거다. 여기에 지금 시작이 되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야기가 전부 다 뭐냐면 다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죠. 자, 넘어가서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떤 거다. 바로 이제 자란을 더 그 운영을 갖다가 운영과 지금 운영이 지금 어떤 거다. 김진사 사랑을 나눈다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어떤 거다. 인간의 정념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옹호해 주는 입장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니까 자, 제가 초소를 올렸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운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인칭이라는 거 아시겠죠? 1인칭으로 돌아와서 지금 자기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죠. 이렇게 되면 자, 대군의 분노가 초라해져서 뭐뭐 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을 메어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진사가 쓰기를 마치고 붓을 던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뭐하지 진사가 수레한 대로 기록한 내용이 상세했다. 전설을 마주보면서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그랬죠. 자, 운영이 진사에게 말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어떤 거다. 목을 매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진사가 기록한 이 내용이 상세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면서 억제하지 못하였다. 함께 운영이 진사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낭군께서 말씀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뭐냐면 이 부분부터 끝나고 나서 이제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운영이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진사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을 갈게요. 김진사는 쓰기를 마치고 붓을 던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 두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바로 다에 해당되는 거야. 김진사가 이 사람들하고 지금 어떤 거다? 대화를 나누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과거사 진술을 한 다음에 지금 뭐냐면 나로 다라고 했나요 제가? 이건 나죠, 나. 나로 나온 거야. 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과거사 진술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다? 유영의 몽중세계에서 운영과 김진사가 바로 운영, 김진사, 유영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유영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잠에서 깬 부분이죠. 요게 바로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가의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오는 어떤 거다? 인사 무상감을 느끼고 서글프고 뭐뭐 해가지고 어떤 거다? 바로 침식을 모두 폐하게 이르렀다라 했죠. 그리고 유람했다라 그랬어요. 망연자실했다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앞부분에 가서 단락을 좀 나눠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가의 이로 돌아온 유형은 마지막 태도가 달라졌다. 맞죠? 마지막에 돌아와가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져서 침식을 모두 피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나에서 언급된 안평대군이 있는데 나가 바로 뭐냐면 유형의 몽중세계죠. 그죠? 그래서 자,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거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좌절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군이 한 번 패하고 고궁에 주인이 없다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좌절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나에서의 대군은 바로 과거사 대화 속에 나와 있는 이 친구는 바로 가의 운영 김진사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좌절한 사람은 운영과 김진사는 이 과거사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한 사람은 지금 다에서 지금 뭐냐면 자신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좌절을 얘기한 거고 나에서 지금 뭐냐면 나와서 유영과 대화를 하면서 안평대군의 좌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김진사와 노비특은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노비특을 갖다가 죽였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다. 지금 노비특도 이미 제거되어 분통함을 씻었다라고 유영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의 과거사에서 노비특은 갈등을 겪었을 거다. 이건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나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대화 상황을 통해서 뭐뭐를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야. 4번 선택지는 뭐냐면 자, 다의 이야기는 그렇지. 다의 이야기는 아까 제가 하면서 얘기했었죠. 운영과 김진사가 자신들에게 하면서 저라는 말을 썼죠. 그죠? 그리고 김진사도 마찬가지로 이 뒤이어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저 역시 기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저라고 얘기하고 저 역시라는 말을 또 김진사가 써요. 그죠? 이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5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비통해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여기서 지금 다라 그랬어요. 다는 여러분들 뭐였죠? 다는 지금 뭐냐면 운영과 김진사의 과거사 진술이에요. 근데 비통해하는 거는 얘네들은 다에서 비통해하지 않아요. 비통해하는 것은 이후에 뭐냐면
나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다의 과거사를 진술한 다음에 나에서 이후에 뭐냐면 천상에 갔다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거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몰락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가 아니라 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에 나왔다는 유형의 정서를 물어봤어요. 유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마지막 부분에 유의미한 경험을 했죠. 경험을 했지만 돌아왔더니 어떤 거냐. 자기만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내밀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서글프고 할 일 없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글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확인할 수 있고 무상감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서글픔. 알겠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어떤 꿈속의 경험. 알겠죠? 그래서 꿈속 경험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죠.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흔적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어떤 거다? 바로 무상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꿈속 경험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알겠죠? 자, 이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한스러움과 원망이냐? 누구를 한스러워하거나 원망할 만한 이유가 없죠, 유형이. 뭐, 운영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산에 떨어진다라 그랬으니까 미인은 그만둔다라 그랬고 홀로 서러워한다라 그랬죠. 자, 미인이 바람을 맞으면서 서러워하는 상황을 보여줄 뿐이죠. 그러니까 유행의 정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거다? 미인이 서러워하면서 무산에 떨어진 상황을 보여줬단 말이야. 자, 세봄이 되었지만 뭐냐면 자주 꿈에 보인다라 그랬죠. 자신의 꿈속 경험 얘기했죠. 옛 자취를 찾지만 어떤 거다? 눈물을 그친다. 서글픔을 가지고 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굳이 찾는다라면 어떤 거다? 이런 부분과 연관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외로운 성에 외롭다라고 하는 정서가 나왔죠. 그 다음에 군막이 울린다라 그랬고 강남의 밤을 생각한다라 그랬으니까 기러기가 돌아간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도가 되겠죠. 그죠?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외로움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도가 되겠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요. 5번 선택지는 뭐냐면 베개를 베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님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굳이 찾는다라면 어떤 거다? 유형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내밀한 경험 그리고 그 내밀한 경험을 가지고서 서글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상감을 느끼는 거 이 정도를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번까지 봤고요. 자, 다음 번호로 우리가 검토할 문제는 몇 번이냐면 33번을 검토해 볼 거예요. 33번은 이제 공통점을 찾아가는 건데 작품을 한번 잠깐 훑어보려고 제가 이따 일부러 한번 33번을 정해봤어요. 좀 어렵기도 하고 첫 번째 작품은 여러분들 정서의 정과정곡이죠. 충신 연주시를 알고 있죠. 내가 임을 그리워해서 울고 다니다니 산접동새가 나와 비슷하다. 그죠? 자, 아니시며 거짓. 내가 죄인이 아니며 거짓인 줄을 천지신명이 알 거다 이거죠. 새벽달과 잔달과 새벽별이 알 거다 이거죠. 넋이라도 임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죠. 그죠? 임과 함께 하겠다. 자, 제가 있다고 우기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나를 모함하는 무리들의 말일 뿐입니다. 슬픕니다. 또는 사라지고 싶습니다. 님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니마 그랬죠? 이거 뭐 감탄사라는 거 아시죠? 아소니마, 이미시여 다시 돌이켜 들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임금을 향한 어떤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고 있죠. 임에 대한 그림이죠. 임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에 대한 충성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시죠. 두 번째 작품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제목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분가로 되어 있죠. 바로 이제 유배가사 중에 하나인데 유배가사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자, 유배지에서 이제 지은 작품인데 천상백옥경 11이 어둠이에요 그랬죠? 이 백옥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임금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옥황상자가 있는 공간. 자, 오색 깊은 거에 자정천이 가렸으니 그랬죠? 신선에 사는 집이 가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이곳이 가려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갈동말동한다라고 했으니까 가고 싶지만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차라리 죽어서 죽음을 가정하는 거죠. 억만번 변화해서 자 뭐가 되겠다. 두견에 넋이 되어서 내가 뭐 하겠다. 밤낮을 못 울거든 그랬죠.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억만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날에 두견에 넋이 된다라 했어요. 백꽃 가지에서 밤낮을 못 울거든. 일단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야. 못 울거든 뭐 하겠다. 한널 구름 된다 그랬죠. 내가 구름에 대서라도 뭐 하겠다 이거죠. 저문 구름 하늘의 구름이 돼서 바람에 흘려서 날아서 잠유궁 바로 아까 임금이 있는 궁궐을 얘기하는 거야. 잠유궁에 날아올라서 옥황상제 앞에 지척에 나가 앉아 흉중에 쌓인 말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말을 갖다가 바로 실컷 알아겠다 이거죠. 자, 어와 인의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그랬죠. 천지간에 늦게 태어나니 황하수 막담하는 구런의 후신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억울했던 사람들을 자신한테 비유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황하수 말담한 초객의 후신이라고 하는 건 초객의 후신은 여러분들 뒤에 나와 있죠. 바로 구런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자신을 구런에다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호소하겠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억울한 사람이다 이거죠. 가태부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바로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됐죠. 다작품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니까 따로 하지 않겠어요. 송민곡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야. 알겠지? 대화체 형식으로 돼 있죠. 임의 소식을 알고자 했지만 오늘도 다 기울였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떤 거다? 임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구름과 안개가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물가에 가는 거죠. 물가에 가서 이제 어떤 거 같지만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모첨이라고 하는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로 꿈에 님을 만나서 자신의 말을 하고자 했지만 어때? 눈물이 계속 나서 그래서 잠을 깼다 이거죠. 자,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이없증이 나를 쫓을 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뭐겠다? 달이 돼서 임에게 가까이 가겠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바로 구준비가 돼서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달해봐라 라고 나에게 충고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보시죠. 33번을 보시면 가와 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랬는데 사음부 율격은 가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나하고 다에만 해당되죠. 감탄사를 활용해서 집약하고 있는 것은 감탄사는 가에서만 나타나 있어요. 나다에서는 없어요. 끝에. 결핍상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지금 앞부분에서도 이미 없는 현실이죠. 이미 없는 현실에 가고 싶은 거죠. 이미 없어서 지금 임을 찾아서 임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상태, 임의 결핍이죠. 이미 없는 상태의 어떤 상황에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맞죠. false. 그래서 3번이다. 자,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원인 자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알겠지? 원인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현재적인 상황만 나타나 있어요. 같은 공간에 놓여 있다. 셋 다 같은 공간에 놓여 있지 않죠. 그래서 바로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0번 한번 보시죠. 자, 40번 문제는 보니까 40번에 이제 자, 이육사의 교목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옛날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좀 쉽게 풀 줄 알았는데 어렵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남았다. 그러니까 푸른 하늘은 어떤 거다?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이상적 세계가 되겠죠?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도 봄도 꽃피지 말아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련에 굴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기대하지만 세월에 불타고 세월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현실,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부정적 외부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거다? 봄이 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이거죠. 여기가 1년이에요. 낡은 거미집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끝없는 꿈길이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혼자 설레인다 그랬잖아요. 설렌다라고 했으니까 끝없는 꿈길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뉘우치지 않겠다. 후회 없는 삶을 결의하는 거죠. 검은 그림자 쓸쓸한 상태가 된다라면 어떤 거다?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고 바로 현실을 극복해 나가겠다 이거죠. 호수 속 깊이 격구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 이거 바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 유혹이라든가 시련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뜻을 한번 보죠. 기억. 40번 문제 보시면 40번 문제에서 1번 선택지 보세요. 이상적인 세계 맞죠? 푸른 하늘을 닿는 이상적인 세계 맞고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 맞죠? 두 번째 나와 있는 낡은 거미집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 가능할 수 있어요. 디귿은 꿈길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다?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에 나타나는 건 검은 그림자 쓸쓸하다라고 하는 거냐면 검은 그림자가 쓸쓸할지라도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일제강점기의 어떤 부정적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죠. 부정적인 자아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아니죠. 여기서 보면 바로 부정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바람은 어떤 거다? 시련이죠. 어떤 시련도 유혹도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나를 가리키느냐, 나를 둘러싼 주변의 부정적인 상황을 가리키느냐 이거죠. 나냐 아니면 현실이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화자가 청한 부정적 상황 또는 부정적인 현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자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40번은 4번으로 가는 게 맞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두 문제가 남았는데 마지막 두 문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박경리 이제 불신 시대죠. 이 박경리 불신 시대에서는 어떤 거다? 바로 전쟁 직후의 어떤 혼란한 상황 그리고 일상에서의 어떤 절망적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서술상의 특징을 이제 첫 번째 42번에서 물어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42번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서술상의 특징을 보시면 진영은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야기 밖의 서술자죠. 돌아왔다, 찾을 수 없었다. 여기까지 본다면 전직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문수는 죽어버리신 거 바람이었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금 누구의 시선을 계속 따라가고 있냐면 인물의 내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지금 계속 서술하고 있어요. 뭐뭐한 것이다. 내리고 있었다. 그 다음에 진영의 눈동자가 번뜩인다라 그랬죠.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자, 진영은 뭐뭐라고 생각한다라 그랬죠. 그래서 진영의 내면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알겠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집을 나간 상황, 작정인 것이다 그랬죠. 자, 그리고 자신을 느끼고 있고 내린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영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얘기하죠. 여기서는 늙은 중의 시선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냥 진영의 내면 속에서 바라본 상태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저런 하게 되니 괴괴하니 다른 인기척이 없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떤 거다. 바로 진영의 내면을 따라가면서 서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떤 거다. 내려다보고 있고 가늘어져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42번부터 풀어보죠. 사건적인 우화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다. 우화는 어떤 거다. 뭐 동물이나 식물을 의인화시켜가지고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와 있지 않죠. 인과관계, 여러 개의 사파라 그랬는데 여러 개의 사파를 연결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파를 지금 하나 이야기를 갖다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개의 사파를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거지. 일화를 나열하고 있는 방식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그랬는데 이건 바로 어떤 거다. 바로 진영의 시각이 되겠죠. 진영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제시하죠. 이건 뭐 틀릴 수가 없죠. 당연히. 인물의 의식을 흐름이라고 그랬는데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자신의 어떤 생각만을 중심으로 따라가는데 그렇진 않죠. 이거는 의식의 흐름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어떤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면 어려워요. 여러 인물들의 회상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요. 자, 넘어가서 44번에 이제 기억에서 미음의 이제 의미, 맥락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자, 맥락의 의미는 지금 자, 첫 번째 상황을 보죠. 기억부터 한번 보면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보죠. 기억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44번 풀고 있어요. 44번에 1번 선택지 보시면
도수장 속에 망아지는 죽은 아들의 끔찍한 모습이다라고 그랬죠. 아가 뇌수술을 했는데 준비도 없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이의 어떤 거다 비참한 어떤 죽음이 드러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관심이 아이를 생죽음시킨 것이다. 맞지도 않은 아이가 요 망아지처럼 죽어갔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의 끔찍한 모습 맞죠? 죽어간 아이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아이를 갖다 버렸다는 건 어떤 거다? 아이의 죽음을 같이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앞뒤문을 연결한다라면 어떤 거다? 바로 1번 선택지 가능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니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조수처럼 밀려오는 건 수실 속에 아이의 울음소리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아이의 죽음 이후에 계속 뭐냐면 한 달이 됐지만 그러나 뭐다? 천년이나 된 듯이 계속 고통스러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고 진영의 귀에 어떤 거다? 아이의 환영과 환청이 계속 들리는 것이 되겠죠. 아이를 잊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나와 있는 건 뭐냐? 내장이 터진 소년병이 꿈에 나타났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앞부분에 보시면 이 내장이 터진 소년병 이야기는 원래 그 진영의 남편이 얘기를 해줘요. 남편이 얘기를 해준 다음에 남편이 어떤 거다? 이제 폭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거다?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나올 때마다 이 소년병 이야기가 항상 나오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디귿을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인물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이다. 그러니까 괴로운 잠이 드는 것이 었다. 그러니까 괴로운 잠이라고 했으니까 이 꿈은 바로 뭐냐면 진영의 꿈이죠. 그러니까 진영의 내적인 어떤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겪고 있는 거야 이거는? 진영의 괴로운 잠이라고 그랬죠. 꿈에 나타났고 애를 썼죠. 꿈을 깨려고 애를 쓴 이유는 뭐냐면 어떤 거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장이 터진 소년병은 뭐냐면 누가? 진영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괴로움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리을이 이제 문제적인데 사실 리을은 자, 벼르던 일을 뭐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감을 가져간 것은 사실 뭐냐면 자기 아들의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서 뭐냐 아들의 위패를 찾는 거죠. 위패를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불살낸단 말이야. 이 불살내는 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거다 긍정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어떤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러 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다? 성장 한감을 가지고 온 이패를 찾아가고자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외투 주머니에 넣는 건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어떤 거다? 결국 이패를 찾아와 가지고 지금 이패와 사진을 불태우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상태에서 비탈길을 올라갈 때 털이 솟은 자신을 느낀다라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냥 본다라면 어디냐, 뭐 분노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 있다. 글쎄요, 구슴노치가 바짝 이제 털이 솟을 때는 보는 어떤 건데, 뭐 화가 나 있거나 뭐 이럴 때 그렇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 맥락에서 지금 화를 낼 만한 하등의 이유는 없어요, 사실. 알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굳이 얘기한다라면 뭐냐면,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지금 뭐다? 바로, 여기에 외투자락에 바람이 나부끼고 있고, 이렇게 뭔가 결기에 솟아있는, 털이 솟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간의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야, 사실은. 알겠죠? 이거는 화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에 대한 어떤 결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싸움을 앞두고라고 그랬죠. 자, 싸움을 앞두고라고 그랬는데 지금 위패를 찾으러 가는 거지 싸움하라고 하는 거 아니죠. 싸움을 앞두고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싸움을 앞둔 것이 아니라 물론 뒷부분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위패를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약간의 어떤 말다툼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걸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싸움을 앞둔 화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싸움을 앞두고 어떤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거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어떤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져와서 뭐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결심 정도로 봐야 되지.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어떤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바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어떤 거다. 뭐 뒤에 나와 있는 상황은 어떤 거. 물론 가져오려고 할 때 약간의 어떤 말다툼이 있긴 하지만 이거 자체에 싸움을 인식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아이 사진가 나지막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싸우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싸움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4번 선택지 나와 있는 싸움을 준비한다거나 싸움을 앞두고서 뭐뭐를 행동을 한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어요. 5번 선택지에서 나타난 거 보면은 자 결국 아이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다. 결국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진영이 어떤 무책임한 어떤 의료행위. 그러니까 성냥불을 그어대는 행동은 어떤 거냐면 무책임한 의료행위에 의해서 아들이 죽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다. 바로 종교가 그러한 슬픔이나 아픔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 바로 성냥을 그어서 불을 그어대는 거죠. 그건 바로 뭐다? 죽음을 딛고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그죠? 그래서 휴지를 꺼내어 뭐뭐 했다라 그랬죠. 자, 이 상황 자체를 판단하는 건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을 보셔야 돼요.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이 있다라 그랬지. 자, 한가할 수 있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리을의 미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5번 선택지 나와 있는 건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겠죠. 한가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 다시 보시죠. 4번에서 아까 우리 쭉 설명해 놨죠. 그래서 도수장 아들의 죽음, 무책임 의료행위, 아이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있는 고통, 내면적 고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어떤 결심을 얘기하는 거지. 요 싸우려고 가는 건 아니야. 이 패를 찾으려고 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볼 하등의 근거가 없어요. 뒷부분에 마지막 분에서 어떤 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선택지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10문항을 지금 설명을 마쳤습니다. 물론 다른 문항도 상당히 뭐 어려웠던 문장도 있긴 하지만 제한된 시간 속에 일단 여러분들이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문항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혹시 내년에 또 진부하는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